12월 24일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이제 이게 임시 풀렸죠. 정직 2개월 그 효력 정지 처분,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있었죠. 정직 2개월 그 처분, 이거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건이 하나가 있고, 당장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 하는 이런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월 24일에는 보통 가처분이라고 하죠. 효력 정지 처분,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본안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 이 내용은 12월 25일 조선일보에서 잘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뉴스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략만 다루기로 하죠.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낸 그 결정문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한 정직 처분을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본안이 되겠죠. 그것이 만약에 2021년 5월 30일에 선고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때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직의 효력을 멈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선고가 있으면 그러면 다시 정직의 효력이 살아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 것이죠. 재판부의 그 결정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은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 얘기했죠. 이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종국적으로 유효하게 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 본안소송 재판 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아직 시작이 안 됐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뭐 잔뜩 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증인 신청이라든지 형사 기록 송부 촉탁,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법무부 측에서도 검사 여러 명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고 사실 조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안 소송은 자꾸 늘어지겠죠. 해야 할 게 많으니까 더 늦게 끝날 겁니다.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재판부도 한마디 더 합니다. 재판부도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충분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문재인 씨가 행정 집행을, 자기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했느냐 하는 것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성의를 다해서 착실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서둘러서 빨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2021년 7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법무부나 윤석열 총장 측이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충실히 다 준비해서 소송에 임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7월 24일까지 본안 소송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이 정직 처분의 그 효과는 본안 소송이 끝난 뒤에 30일 후까지 정지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7월 24일까지 본안 소송이 안 끝나는데, 일단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한 달 이후까지 이 정직 2개월 이거를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안 소송이 끝나든 말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임기까지 임무 수행을 하게 되겠죠. 이번 결정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본안 소송이 계속 수행이 되더라도 하나마나한 소송이 되고 말죠. 그렇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집행정지를 한 거는 그 자체로 만족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 만족적인 성질이라는 이 표현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종국적인 만족을,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왜 다투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의 그 직무 수행을 멈추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투고 있는 것이죠. 부당하다. 그런데 결국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임무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본안 소송으로 다퉈서 나중에 자신의 그 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때하고 동일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적 성질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안 판단은 사실상 그 무의미한 이런 상황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재판부가 문재인 씨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히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길게 끌어가지고 결국은 판단을 안 하고 끝내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 대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까지 다 검토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할 때는 그만큼 소신을 갖고 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모로 봐서 합리적인, 그리고 좀 중용의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그 효력 정지 처분의 성격이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7월 24일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그 문재인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그 성토를 하고 일을 벌이고 해서 그 이야기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직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사실 보도를 했겠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이 자기들이 얘기할 때 소위 문재인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자처하는 정당이, 그리고 국회에서 180석을 가지고 단독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 정당이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역시 나쁜 것들이구나. 역시 독재를 하는 당이었구나. 이것을 국민들에게 또 들키고 말았습니다. 당의 핵심 관계자하고 연합뉴스가 통화를 했다고 하죠. 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번 결정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직접 제거한 것인데 그것을 법원이 무시한 거다. 이것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거의 사법 쿠데타다. 이 당의 핵심 관계자가 이랬답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이제는 정말 그 끝장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더니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한 것을 사법 쿠데타라고 불렀습니다. 문재인 씨가 어떤 그 행정처분을 했다. 문재인 씨가 한 것은 무조건 옳다.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민주당이다. 그렇다면 검찰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 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탄압을 해온 것은 일방적인,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탄압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똑같은 쿠데타니까. 최인호 문재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했답니다. 엄중한 비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 불문하고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사법부의 그 재판에 유감을 표시하는 정부, 자기들이 정부니까 유감을 표시하는 자들이구나. 자기들은 재판 안 받는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조국 씨 건이라든지 또 추미애 씨 건이라든지 자기들 문재인 민주당에서 무수히 형사피고인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멀쩡하게 있는 것은 자기들은 법 위에 있고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치외 법권자들이어서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버티고 있고 변명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무가치하다. 다 잡아 넣어야 한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걸 앙심을 품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예고, 통고를 했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죠. 법원의 결정은 특권 집단의 동맹이다.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서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다. 신동근 최고위원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가 뭡니까? 그거 인민재판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이고 인민재판 같은 그런 특수법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기에 이런 글을 쓰는 겁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물갈이 한번 제대로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악을 쓰면서 독을 품으면서 이랬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 정의구현 사재단까지 또 나섰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이제 2021년이 되고 2022년이 되면 한번 팔 걷어붙이고 시원하게 물청소 제대로 합시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돌아와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거 보십시오. 왜 막았는가? 검찰개혁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추미애 씨하고 윤석열 총장의 힘싸움이었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지금 추미애 씨가 급합니까? 더 급해서 날뛰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 측이죠. 자기들이 급한 겁니다.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25일에 민주당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답니다. 원래는 이낙연 대표가 참가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로 그 등급이 격상된 것이죠. 이 회의를 하고 나서 그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앞에서 소개했듯이 그렇게 유감을 표시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좋은 방안을 찾아냈는가 회의를 했으면 원래 회의한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같은 것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 왜 안 되는 겁니까? 문재인 민주당은 왜 그걸 덮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 이렇게 그런 간단한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왜 그렇게 삐딱한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이낙연 대표가 바로 이 회의 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이낙연 씨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 우려가 아니고 바로 이낙연 씨 당신의 우려가 커졌겠죠. 문재인 민주당 그 패거리의 우려가 커진 거 아닙니까? 국민은 그냥
그, 그 글을 쓸 때 앞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말로 달아놓은 겁니까? 듣는 국민이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 국민은 이런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 절차적 흠결이 그게 예산일이었습니까? 그야말로 통과만 하면 되는 절차, 그것을 무시한 것이었습니까?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 자체를, 그리고 그 결정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절차적 흠결이었다면 그것은 단지 절차상의 흠결이 아니죠. 절차가 내용을 망가뜨리는 경우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특히 검찰권의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 지금 집행정부에 속해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끈이 달려있는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마구 두들겨 팹으로써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이낙연 씨가 또 이렇게 불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검찰을 패 죽이겠다. 이렇게. 그런데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씨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안에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을 하고 그 위원장에 단골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을 거기에 앉히겠다. 그리고 공수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 아주 분기탱천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대목에서 좀 의아한 것은 이낙연 씨가 열대 쌀 먹은 철부지입니까?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지도 세월이 길고 그리고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받아치듯이 이렇게 대꾸를 하는 상황이 아니죠. 몇 시간씩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를 하고 나서 정말 숙성이 돼서 나온 얘기가 이 정도다. 수석 대변인 얘기하는 그 정도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은 이제 서푼짜리도 아니다. 게다가 지은 죄는 하늘을 가린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 확인을 해야 될 것,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또 언제나 하듯이 그 특권을 누리고자 권력을 남용하면서 이렇게 또 설쳐대고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딱 부딪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문재인 씨가 사과를 했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 기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윤석열 총장이 12월 25일에 복귀를 했죠. 그리고 12월 25일에 문재인 씨가 사과를 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존중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존중한다고 하지 않아서 법원의 결정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법 아래에 있는, 그것도 본인이 책임질 일을 많이 해놓은 그런 흠투성이의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씨는 행정적이든 무엇이든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되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겠죠. 여기에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한 데 대해서 사과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인사권자가 법을 위반해서 법 위반 행위를 했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인사권자는 당연히 물론 헌법상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아직도 대통령의 의자에 버티고 있는 문재인 씨가 되겠죠. 그리고 설령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씨가 국수를 팔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법을 위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몽둥이질을 하는 것이죠. 검찰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나머지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씨가 자기가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제는 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나서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브리핑을 하고 여기에 입을 대고 한 것이죠. 일단 이낙연 대표하고 문재인 씨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 이것은 맞겠죠. 문재인 씨가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유명한 A4 아닙니까? 자기가 사과하겠다 해갖고 5분 만에 한 거 아니겠죠.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씨는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글을 써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낙연 씨는 문재인 씨하고 단절돼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재인 씨의 사과가 나오자마자 얼마 후 민주당에서는 거참 잘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인사권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문재인 씨가 직접 칼을 들고 찔렀다니까. 문재인 씨가 자수범입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씨가 잘못했다고 인사권자로서 사과한 게 아니고 문재인 씨가 내가 윤석열 총장을 칼로 찔러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인사권자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그 뉴스에 보면 문재인 씨가 이렇게 화급하게 사과까지 했는데 나와서 그 사과를 또 그 누더기가 되게 만드는, 딴에는 뭐 편을 드는 건지 아부를 하는 건지 해서 이렇게 자꾸 풀이를 하고 자기들이 문재인 씨의 말은 이런 뜻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재인 씨에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나와서 지금 서슬이 펄해서 문재인 씨 편을 드는 사람이 내심은 속으로는 그래 화를 당할 거는 문재인 당신이다. 당신이 책임져라.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정치인들의 그 속마음은 수천 갈래여서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하죠.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이미 큰일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의 이번 이 사건 이제 첫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뭐 근 4년 만에 이 사과가 3번 나오면 탄핵되는 겁니까?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씨의 사과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그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해서 탄핵을 하게 됩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뭐 여러 그 공무원의 그 직함이 있는데 그냥 대통령만 읽기로 하죠.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해서 문재인 씨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충족했다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씨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편리한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뭐 민사 같은 경우에 재판을 해서 그 서로 주장하는 바를 다투고 법관이 그것을 판단하고 이것은 상당히 어렵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인지를 붙였다 안 붙였다 하는 것은 간단하죠. 그게 아주 결과를 좌우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것은 복잡하죠. 그런데 아예
적격이 없다.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이거는 무리에 무리를 한 그런 사례가 될 겁니다. 절차 위반 깔끔해서 좋죠. 절차 위반은 논란의 여지 없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밝혀집니다. 문재인 씨는 진짜 대통령은 아니지만 다들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대통령 대우를 하죠.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의 요건을 구비했습니다. 물론 180석 가진 문재인 민주당 탄핵 안 하겠죠? 탄핵 소추 안 할 겁니다. 아니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그런 거니까 2년 후를 생각해서 탄핵 소추 뭐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탄핵 소추를 한다 안 한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문재인과 한패다 하면서 패거리 정치를 한다 안 한다.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 국가이고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민주당 정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